안녕하세요. 삶을 바꾸는 책 읽기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리플러스 인간연구소의 박재현 소장님이 쓰신 말이 통해야 일이 통한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장님은 대화 전문가로서 최근 나는 왜 내 말이 힘들까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쓰시기도 했습니다. 직장인들이 퇴사를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바로 사람이죠. 안타깝게도 어느 회사에 가든지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갈등은 보통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상사의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부하 직원의 한마디 때문에 분노가 올라오죠. 하지만 회사 안에서 이런 상황이 반복돼도 갈등이 해결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언어를 배웠을 뿐이지 대화의 기술을 배운 적은 없습니다. 대화를 통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서툰 이유죠. 말이 통해야 일이 통한다는 이렇게 조직 안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화의 기술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가 기업 강의를 통해 경험한 다양한 실제 사례들이 있어서 공감을 더해주고요. 저자는 대화의 목적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화를 문제 해결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가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조직의 성과를 높이거나 부서의 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해 대화를 한다고 해봅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말하다 보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뿐입니다. 신입사원들이 뭘 알아?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거야. 네가 하는 행동은 조직에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자기 확신과 편견은 대화를 단절시킵니다. 자신의 판단 외에 다른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상대에게 강요하고 협박하며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라도 움직이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움직이기 위해서 힘을 쓰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관계의 단절과 조직의 침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가 옳다고 여길 뿐 아니라 사람을 쉽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자기밖에 몰라. 그 팀장은 독선적이라 대화가 안 돼. 하지만 사람은 하나의 수식어로 평가될 수 없는 존재죠. 조직에서는 냉혈한 상사처럼 보이지만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그저 딸바보 아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옳고 그름을 따지는 판단과 편견들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상대의 진짜 마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해와 공감을 대화의 최우선 목표로 삼지 않는다면 폭력적인 소통과 조직의 침묵, 관계의 단절만이 반복될 뿐입니다. 저는 상대를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특히 그 사람에 대해 다 안다는 듯이 사람에 대한 꼬리표를 달기 좋아했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그 꼬리표와 연결해서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김 대리는 너무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 그래서 불편하고 피곤해. 오늘 표정 보니까 아침부터 기분이 또 안 좋은 것 같아. 조심해야겠어. 하지만 책의 저자는 판단을 하고 있는 나의 감정과 욕구가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와 대화를 이어가기 전에 먼저 나 자신과의 진실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상대방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과 욕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김대리에 대한 나의 감정과 욕구를 분석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김대리가 기분 나쁜 티를 많이 내면 불편하고 언짢은 기분이 들어. 나는 회사에서도 동료들과 서로 배려하고 편안한 관계를 맺는 걸 원해. 사실 저는 김대리가 예민한 성격이어서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동료들과 서로 감정을 배려하며 편안한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게 불편한 거죠. 핵심 욕구를 이해하면 대화의 접근이나 방향이 달라집니다. 상대의 예민한 성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를 위한 배려를 요청하게 되죠. 책의 내용을 인용해 봅니다. 마샬 로젠버그 박사는 우리의 감정은 충족되었거나 충족되지 않은 욕구의 신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핵심 욕구가 바로 감정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상대나 상황으로부터 받은 자극 때문에 우리가 짜증나는 것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짜증이 나거나 불쾌한 이유는 상황이나 상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핵심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 욕구를 의식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상사나 부하에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의 핵심 욕구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세요. 상대의 말과 행동에 동의할 수는 없어도 욕구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와 공감은 대화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의 행동에 동의하지 못해도 그 행동의 원인인 친구들과의 소통, 휴식, 위로 등의 욕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소통과 휴식, 위로는 중요한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욕구를 이해하면 어떤 갈등이든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점은 바로 행동이나 말 자체가 아니라 숨겨져 있는 핵심 욕구를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저자는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료를 아끼는 사랑의 욕구, 무언가 주려는 기여의 욕구, 함께 성장하려는 협력의 욕구가 그것이라는데요. 여러분도 회사 생활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일이 풀리지 않아 걱정일 때 같이 고민해주는 동료, 일손이 부족할 때 도와줄 것이 없는지 먼저 물어봐주는 부하 직원, 집에 일이 생겼을 때 일찍 퇴근하도록 배려해주는 상사. 이처럼 회사 생활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소통과 공감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직의 누군가는 무관심하고 이기적이라고, 그래서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저자는 그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동료에게도 소통의 힘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삶의 경험들 가운데 그 힘이 훼손당한 것일 뿐이라고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런 타고난 욕구들이 사회적인 관계에서 비교당하고 강요받으면서 훼손된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진정한 변화를 촉진하고 싶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잃어버리고 훼손된 상대의 욕구를 회복시켜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공감해주고 위로해 주어서 상대가 스스로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없던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동료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기 원하며 함께 성장하기 원합니다. 다만 소통과 이해, 공감의 기술에 서투를 뿐인 거고요.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여전히 진실된 대화에 갈급한 우리들. 그래서 이 책이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은 행복한 직장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책이 알려주는 방법들을 조금씩 적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나의 감정과 욕구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나는 물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목적으로 하는 소통이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방법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회사 동료들과의 행복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방송의 내용을 꼭 삶에 적용해 보세요. 저자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혹시라도 갈등이 생길까 두렵더라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범주에 속한 사람들과 소통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통의 시작으로 서로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먼저 나누어 보십시오. 동료나 친구, 배우자나 가족들의 작은 성공이나 노력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작은 고통이나 억울함에 대해 진심을 담아 위로해 보십시오. 다가가는 것을 어색해하지 말고 한 번만 해보십시오. 한두 번의 시도가 마음속 우리의 범주를 키우고 조직이나 가정의 성장뿐 아니라 삶을 벅차고 기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어느 순간 자신의 지시나 요청이 부하 직원들이나 가족들에게 달콤한 부탁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진정한 권위가 살아날 것입니다.